네, 안녕하세요. 도커텐스입니다. 오늘 멤버십 여러분들이 서브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일단은 그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는 분들이 물어보면 간단한 팁만 드리면은 바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완전히 초보이신 분들은 지금 자세를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수정해 드리기는 굉장히 좀 제한될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면 전부 다 이렇게 고쳐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그 교정을 해준다 하더라도 바로 효과가 나오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좀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가 팁을 좀 알려드리는 영상을 찍도록 할게요. 자, 먼저 토스예요. 토스는 내가 무슨 서브를 할지에 대해서 먼저 방향성을 알고서 해야 돼요. 우리가 선수들 중에서도 완전히 토스를 똑같이 움직이는 토스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선수가 페더러 선수죠. 그래서 토스를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토스에서 여기서 그 약간 내 어깨 기준에서 1시 방향에서 슬라이스를 칠 거냐, 아니면 여기 한 12시에서 12시 반 사이에서 플랫으로 칠 거냐,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11시까지 와서 킥서브를 할 거냐, 이렇게 움직이는 토스로 결정한 다음에 하는 방법이 있고, 그러나 이거는 유동성도 많고 연습도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 그 맨 처음에 추천하는 눈 높이에서 그대로 그 하고자 하는 12시 방향 그리고 1시 방향에 이렇게 띄우는 그 일직선으로 올라갔다 일직선으로 떨어지는 서브를 하는 게 서브를 좋아요. 해야지 내 자세나 이런 것들이 교정되면서도 그 어떻게 되는가를 잘 알 수가 있는데, 불안정하면은 내 몸이 똑바로 했다 하더라도 공이 불안정하게 되면 그러면 다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연습할 때는 토스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대부분 많이 하는 게 이 상태에서 토스를 해서 제자리 떴다가 제자리로 떨어지는 이런 토스를 많이 연습을 하죠. 이미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손바닥까지 이렇게 잡지 말고 손가락과 손바닥이 그 만나는 이 지점에서 손바닥에 닿지 않은 상태에서 가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던진다기보다는 팔이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논다는 개념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토스를 하게 되죠. 놓는 위치는 어딜까요? 네, 눈높이에서 머리 정도? 이 정도 되는 순간에 놓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연습을 잘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동작들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한시 위에서 제자리 아래로 떨어지는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연습을 하면서 이제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대로 팔이 자꾸 여기 눈높이에서 놓는 게 맞거든요. 근데 그런 다음에 내 팔도 모든 것이 정지해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서브도 이런 식으로 하고 이렇게 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서브 코일링이 되질 않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쏟아지면서 이렇게 치게 되죠. 물론 그렇게 치는 선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토스를 하고 이 상태에서 서브 코일링을 한 상태에서 서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토스를 한 다음에 그 골반이 살짝 움직여지면서 토스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코일링을 하는 형태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이 그 토스를 올리는 힘이 팔만으로 이렇게 올리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이 조금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손으로 이렇게 하는 게 힘이 모자라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하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띄우는 분들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띄우는 분도 계세요. 이 점프를 뛰면서 그 뭐야 도움닫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근데 그렇게 하시면은 굉장히 불안하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상태에서 골반을 살짝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게 몸이 살짝 이렇게 뒤로 가면서 팔이 약간 이렇게 들리는 이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마치 택견하는 듯한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됐을 때 내가 팔을 올리지 않아도 이 몸이 팔을 살짝 튕겨져요. 이렇게 하나 그 과정 속에서 던지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하나, 그리고 던진다 하더라도 토스 여기서 놓고 던진 다음에 그 다음에 더 골반을 들어가고 체중을 뒤로
팔이 뒤쪽으로 당겨진다는 느낌으로 코일링을 하면서 자세를 잡아준 다음에 왼손 펼치면서 빵 이런 식이 하게 되면 좋죠. 그래서 연습을 토스 코일링, 토스 코일링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토스 코일링, 토스 코일링, 토스 코일링, 토스 코일링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게 코일링을 이제 신경 쓰게 되면 이 좋은 연습 방법이 있는데 토스 코일링하고 다시 잡는 거예요. 토스 코일링 다시 잡고, 토스 코일링 다시 잡고. 자, 이런 식으로 토스 코일링 다시 잡고, 토스 코일링 다시 잡고. 자, 이렇게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계실 거예요. 토스 코일링은 이제 알았어요. 토스 코일링은 알았는데 토스 코일링, 왜 공이 뒤로 가지? 토스 코일링, 왜 공이 뒤로 가지? 자, 이런 분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왜 자꾸 공이 내 뒤로 가지? 토스 코일링, 왜 이렇게 내 뒤로 가지? 자, 이건 뭐냐면 공이 녹기 전에 바로 코일링이 들어가다 보니까 녹기 전에 이렇게 이 코일링이 들어가면 공이 이렇게 당겨져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연습해야 되냐면은 토스 코일링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하셔야 돼요. 토스 코일링. 그래서 이게 익숙해지면 그러면 토스 코일링 그렇게 돼도 이제 공이 뒤로 가지 않게 돼요. 네. 토스는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플랫이면 내 어깨 기준 12시나 12시 반 정도 이 정도로 해서 그대로 떨어지도록 하고, 슬라이스는 약 1시에서 1시 반 사이 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2시까지 할 수도 있죠. 또 밑에 치는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랫 토스는 그대로 떨어지게, 슬라이스는 더 옆에서 떨어지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가면 돼요. 킥서브는 움직이는 서브를 해야 돼요. 움직이는 서브를 해야 돼서 킥서브의 임팩트 위치는 여기에요. 여기인데 이거를 맞추려면 어떻게 토스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고서는 이렇게 맞출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던져서 뒤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맞춰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움직이는 토스를, 살아있는 공을 맞춰야 되다 보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것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플랫이나 슬라이스는 제자리에서 떨어지되 몸의 반동으로 눈높이에서 넣고 제자리로 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토스. 네, 토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 임팩트 연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임팩트 연습할 때는 제가 추천드리는 연습법은 일단은 컨티넨탈 그립을 잡아야 돼요. 컨티넨탈 그립은 인덱스와 힐패드, 그게 이제 2번 면에다가 잡은 이러한 모습이 컨티넨탈 그립이에요. 물론 컨티넨탈 그립에서도 진짜 인덱스와 힐패드를 연하는 손으로 잡게 되면 굉장히 이렇게 뉘어잡는 길쭉한 피스톨 그립이 돼요. 근데 이 뭐라고 할까, 이 손금 선까지 이렇게 잡게 되면 마치 망치를 두드린 것 같다 그래서 이것도 망치 그립이라고 해요. 저는 그 중간인 이 힐패드와 이 손금 이 중간인 부분을 잡는 컨티넨탈 그립에서 하이브리드 그립을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자, 이러한 그립 상태에서 팔을 접었다 펴고, 그 다음에 접었다 펴고 90도가 된 상태에서 120도가 되는 이 과정 속에서 팔뚝이 돌아가는 회내,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맞을 때 슬라이스 서브, 플랫 서브, 킥 서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팔 펴고 120도 회내, 이 두 가지가 하는 이 과정 속에서 맞으면 이 라켓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맞으면서 공이 왼쪽으로 치게 돼요. 마치 이렇게요. 그러면은 라켓은 이렇게 내려가고 공은 이쪽으로 갔다 이렇게 올라가는 약간 대문자 N자 모양이 나오게 되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 타이밍이 제대로 맞으면 이렇게 요 낮은 공에서는 이런 N자 모양이 나오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하나는 나한테 오는 공이 발생해요. 이렇게 내 쪽으로 이렇게 오게 돼요. 이렇게 자꾸 자신한테 맞는 그런 현상은 뭐냐면, 이 엎어지는 이 45도 정도 이렇게 120도
회내가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그 중간에 맞으면 N자 모양이 되지만 너무 빨리 덮어버리면 공이 낮기 때문에 플랫같이 맞고 그 다음에 나한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이 나한테 온다. 그럼 너무 빨리 엎은 거예요. 플랫이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조금 뒤늦게 엎어야지, 그래야지 이런 N자 모양이 돼요. 근데 그러면은 너무 늦게 엎는다. 너무 늦게 내려가서 맞는다. 그러면 테두리에 맞겠죠. 그럼 실패.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류가 나와요. 너무 빨리 엎으면 나한테 온다. 제대로 맞으면 N자가 된다. 그리고 너무 늦게 맞으면 이렇게 테두리가 맞는다. 이런 세 가지가 되죠. 이게 공이 한 요 정도 낮았을 때는 N자 나한테, 그리고 테두리가 맞겠지만 이제 공이 이만큼 높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플랫처럼 너무 빨리 엎으면 그럼 제자리에 뜨게 돼요. 이렇게 제자리에 뜨죠. 높은 상태에서 플랫처럼 맞으면 제자리에 뜨게 되죠. 너무 빨리. 그리고 제대로 맞으면 아마 이렇게 되던 그 공이 약간 앞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네, 이렇게. 자, 이런 그 개념을 이해를 하면서 계속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N자치기를 계속 숙달을 해서 정확하게 이 라켓의 내면에서 요 부분, 요 부분에 맞게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해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그 슬라이스 서브든 킥 서브든 그리고 더 빨리 더 없는 플랫 서브든 다 이제 임팩트가 가능하게 돼요. 이게 흔히 말하는 프로네이션 임팩트의 가장 기본이에요. 제대로 맞으면 제자리에 튈 것이고 비껴서 맞추면 그러면은 N자가 되겠죠. 슬라이스는 N자로 맞출 거고 킥 서브도 N자로 맞출 거고 플랫은 제자리 튀게 맞춰야죠. 빨리 엎어서. 이 연습을 계속 해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공이 낮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더라도 조금 있으면 이제 높은 상태에서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맞추면 이제 그게 슬라이스가 되는 거고 위에서 맞추는데 뒤에서 맞추면 그러면 킥 서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습을 얼마나 연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연습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면을 이렇게 비낀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아, 이거는 이런 부류는 빵점 빵점까지는 아니지만은 피해야 될 모습이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반드시 공 옆에 테두리를 지나다가 엎어가서 맞아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분명히 잘 맞췄는데 그 다음에는 팔을 그냥 그대로 끄는 부류가 있어요. 이런 거죠.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슬라이스를 그대로 끌어내리는 그런 유형들이 많이 하게 되는 현상이에요. 맞추고 이렇게 끄는 거죠. 이렇게 N자는 되죠. 제가 추천하는 세 번째 유형은 어떤 형태냐면 라켓은 그대로 엎으면서 그대로 계속 내려가고 공은 가서 여기서 서로 헤어지는 그런 형태가 돼야 돼요. 이렇게 라켓은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야 돼요. 이렇게. 근데 대부분이 아마 이렇게 하고서는 맞추고 그냥 끌을 거예요. 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근데 더 연습을 하면 라켓은 그대로 가고 계속 이 프로네이션이 계속 가는 과정 속에서 공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숙달이 돼야지 이제 나중에 그 슬라이스 임팩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치던 게 이제 중간 되면은 이렇게 치겠죠. 조금 더 위에 있으면 그러면은 이렇게 치겠죠. 그러면 이게 슬라이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N자 치기를 계속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높이 던지세요. 높이 던진 다음에 팔이 내려오면서 N자 치기 팡. 그런 다음에 이게 숙달이 되면 던져놓고 N자 치기.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죠. 어떻게? 던져놓고 N자 치기. 네. 이런 식으로. 던져놓고 던져놓고 N자 치기. 네. 이런 식으로. 먼저 토스 그리고 임팩트 이 두 가지부터 연습을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리를 벌리고 뛰는 플랫폼 서브 그리고 다리를 모아서 하는 핀포인트 자세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정말 버려야 될 자세가 뭐냐면 두 가지 다 중에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상태에 뛰면서 다리를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뛰면 절대 안 돼요. 선수들이 자세를 팍 하면서 뒷다리가 확 올려치는 이 정갈차기가 되는 거는 뭐냐면 처음에 뛸 때는 제자리로 이렇게 발이 모아지면서 뛰고
그 다음에 균형이 무너질 때 공중에서 그때 이제 발차기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 상태에서 다리를 그대로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뛰게 되면 힘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그나마 다리가 모아져 있는 핀포인트 자세에서도 제대로 뜨면서 그 다음에 엎어질 때 펴져야 되는데, 핀포인트 자세에서도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뛰는 이러한 현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토스 코일링을 한 상태에서 왼쪽 골반이 나가 있다 하더라도 뛸 때는 왼손이 충분히 뒤로 당겨져서 오른발이 점프를 뛸 수 있는 그러한 그 힘의 분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저도 그랬지만 이렇게 하면서 골반을 내밀면서 왼발에 너무 치중되어 있다 보면 왼발로 뛰게 되면 이게 나중에 서브를 엎어지면 이 힘을 내는 추진력은 오른발로 이렇게 추진력이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브 콜링을 한다 하더라도 이 왼손을 이렇게 벌려놓지 말고 최대한 당겨서 오른발에 힘을 쓸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연습을 해나가야 돼요. 플랫폼 서브도 마찬가지. 플랫폼 서브도 마찬가지로 토스하고 자세 잡은 다음에 콜링을 충분히 하면서 다리를 모아 뛰면서 임팩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이 균형이 무너질 때 그때 이제 발차기가 되는 이런 형태로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다리를 벌려서 이렇게 뛰지 마라. 네. 그리고 서브 콜링 하면서 왼쪽과 왼쪽 어깨를 충분히 당겨줘서 오른발이 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줘라. 그래서 오늘 토스, 임팩트, 점프까지 이렇게 3가지 요 위주로 해서 먼저 좀 연습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